네, 사장 골격근과 운동 기출문제 4-5번 신장성 수축과 근비대 두 번째 시간에는 우상근과 연결시켜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상근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계시다면 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점과 선으로 관절과 뼈대를 표현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그린 게 발이니까 이건 발목일 거고, 이건 무릎 관절일 거고, 이거는 엉덩이 관절일 거다. 그러면 이 뼈는 뭘까? 넙다리 뼈죠? 이건 뭘까? 정강이 종아리 뼈겠죠. 그러면 넙다리를 덮고 있는 앞면 근육도 있고 뒷면 근육도 있어요. 이걸 대퇴 전면, 대퇴 후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넙다리 앞 근육이라고 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건 뭐겠어요? 넙다리 뒤 근육이겠죠. 넙다리 앞 근육이 단축성 수축을 하면 무릎이 어떻게 되게요? 펴져요. 그래서 이걸 편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스텐서. 그 다음에 넙다리 뒤에 있는 근육, 이게 만약에 단축성 수축을 했다 그러면 무릎이 굽혀집니다. 그러니까 굽힘근이라고 하면 그 말이죠. 플렉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넙다리 앞 근육과 뒤 근육이 단축성 수축을 했을 때 무릎이 펴질 수도 있고 굽혀질 수도 있죠. 인체 움직임이 달라요. 그러므로 넙다리 앞 근육과 뒤 근육의 외형이 틀려요. 모양이 틀리단 말이에요. 왜 모양이 틀리냐면 얘는 펴기 위해서, 얘는 굽히기 위해서, 즉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게 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모양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근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 여러 움직임을 유발시키잖아요. 그 움직임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두 근육을 비교하고 있지만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넙다리 앞 근육과 뒤 근육 발생시키는 힘이 있을 거예요. 수축력. 누가 셀까? 대부분 학생들은 넙다리 앞 근육이 세다는 걸 아는데 혼돈스러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암벽을 탑니다. 암벽타기라는 건 결국엔 무릎을 반복적으로 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펴야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편근이 암벽타기를 주도할 거예요. 그리고 걸어요. 걷기, 보행. 무릎을 굽혀야죠. 그래야지 걸을 수가 있죠. 굽힘근이 보행을 주도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암벽을 탈 때와 걷기를 할 때 다리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한 행위는 뭘까? 그러면 암벽타기예요. 아, 그럼 편근이네. 아, 그러니까 편근이라는 건 굽힘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겠구나,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겠구나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 횡단 면적이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횡단 면적이 큰 걸 우리가 근비대라고 하고, 근육이 비대하면 힘이 세다면서요. 그쵸? 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횡단 면적이라는 건 해부학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1번 근육은 종축으로 쭉 뻗어 있어요. 얄쌍하게 생겼네. 2번 근육은 종축으로 뻗어 있긴 한데 좀 퉁퉁합니다. 요렇게. 그쵸? 요거 해부학적으로 횡단 면적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요. 횡치를 자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교해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횡단 면적은 거의 동일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해부학적 관점에서 비교한 횡단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생리학적 관점에서 횡단 면적을 비교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하자는 얘기예요. 근육이 기능이 뭐예요? 수축이죠. 그러면 수축은 근섬유가 결국에는 수축을 주도하잖아요. 그럼 근섬유에 배열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축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단축되면 단축될 여지가 많은 거죠. 단축률은 커요. 단축률은. 근데 이 근섬유의 배열이 이렇게 새 깃털처럼 되어 있다면, 요렇게 종축을 기준으로 새 깃털처럼 되어 있다면 단축을 요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파설표가 잘못됐네. 요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단축되는 단축률은 작지만 얘보다 발휘하는 힘은 세요. 얘가. 그리고 요거를 생리학적으로 횡단 면적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얘는 생리학적으로도 이렇게 비교합니다. 왜냐면 기능적인 배열이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면적을 요렇게 자르면 돼요. 근데 얘는 요렇게 돼 있죠, 배열이. 그러므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2번이 1번보다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횡단 면적은 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커요. 얘가 크다는 얘기는 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랑 근육 크기가 똑같아도 생리학적 관점에서 횡단 면적을 비교하면 크기가 같더라도 얘가 횡단 면적은 큰 거예요. 수축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힘이 세요. 얘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얘를 우상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라는 게 깃털이란 뜻이에요. 새의 깃털.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상근. 아, 그러니까
넙다리 앞 근육은 우상근이고 넙다리 뒤 근육은 우상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셀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신장성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종축과 요 깃털의 배열 이루는 각이 있겠죠. 이거 우상각이라고 하는데, 신장성 수축을 반복하면 우상각이 커져요. 이렇게 우산을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밖으로 빠져나가진 않았네. 우산을 피면 어떻게 됐어요? 우산을 피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우상각이 커진다는 건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비대해지겠죠. 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신장성 수축을 반복하면 우상각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근비대에 도움이 되더란 얘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힘도 세지고 비대해지는 거구나. 신장성 수축이 이거 효과가 있는 거네. 이거 재활에도 쓸 수 있고 임상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